저는 현재 경희의료원의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방사선사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경영대학원에 들어올 때 당시에 그때 당시 학과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은 왜 대체 영상의학과에 계시면서 경영대학원을 들어오려 하느냐.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당찬 호불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거를 배우러 왔습니다. 저를 꼭 붙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학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정말 두 분이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빅데이터 경영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덕분에 제가 설 수 있지 않았나. 제 평생 이런 자리, 이런 워크샵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일은 아마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찮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 네. 제가 이렇게 발표를 쭉 들어보니까 각자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쪽과 IT와 한번 접목을 시켜보신 것들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회식을 할 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 결과물이 오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의료와 IT를 접목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산출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고 그 중에 가장 대두되는 발전 상품이라 할까요? 그런 상품 중에 하나가 모바일 디바이스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IT와 접목시킨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 주제를 정했고요. 제가 앞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정말 그대로 다 담고 계셔서 정말 주옥같은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지만 저는 좀 대본을 좀 적어왔습니다. 중간중간 대본을 보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먼저 앞서 서론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와 의료, 그리고 의료와 IT. 그러니까 그 융합의 기초 모델의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떠한 자세로 의료와 IT를 접목시켜야 할지,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모바일 헬스케어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해외 사례들을 좀 볼게요. 그 프로테우스사에서 만든 헬리우스라는 제품인데요.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알약에 부착하는 정말 작은 모래알 크기의 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패치 같은 게 여기 위장관계 이쪽에 복부에다가 붙이는 패치고요. 그러니까 알약에 저 센서를 부착해서 구강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위액과 반응해서 1.5V의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1.5V의 그 전류가 패치와 같이 반응을 일으켜서 그 환자의 지금 약의 복용 여부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기록해 준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프리벤티스사에서 개발한 바디가디언이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에 부착을 하고 있으면 심전도 데이터 그리고 호흡수, 운동 수준 등이 기록되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하고 공동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스턴의 사이언티픽 투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심장 진단 쪽에 있어서 마케팅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독점 판매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AIQ사 대만 회사인데 AIQ사에서 나온 다이오맨 패브릭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냥 입는 셔츠인데요. 입기만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심전도, 호흡, 운동량 같은 그런 바이탈 사인들이 체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시카디아사에서 IT브라라는 게 있어요. 그 IT브라는 그 여자들 브래지어 브래지어 안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입는 건데 그 어떤 쪽에 쓰이냐면 그 암세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열을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열 감지 센서가 있어서 그 유방암을 진단하는 엑스레이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대체하는 그런 상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보시는 스카너두사에서 나오는 스카우트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관자놀이에다가 10초 정도만 대고 있어도 뭐 호흡량이라든가 뭐 심전도 뭐 이런 각종 바이탈 사인이 이것도 기록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성공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시는 게 헬스탭이라는 서비스예요. 헬스탭은 2011년도에 오픈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용자가 의사에게 질문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아보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는 그 서비스에서 원격 진료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진화하는 그런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6만 2천 명의 의사가 참여를 했다라면은 실시간에 답변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건 또 헬스온이라고 이거는 소셜 헬스케어 서비스인데요. 그 서울대 암센터 윤영호 교수와 그리고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 산하 건강건강 지식센터가 참여해서 신뢰 높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는 헬스브릿지라는 건데 그 헬스웨이브라는 회사가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지금 현재 하이차트 서비스를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보람의 병원 그리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이차트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을 해서 퇴원하기까지 그 중간에 검사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유비쿼터스라는 그 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가 맨 윗줄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가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취약 계층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2011년 WHO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지원하는 의학 및 공중 건강 업무 행위라고 모바일 헬스케어를 정의하였고요. 그리고 모바일 기술의 진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를 하였고 인구 고령화나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 때문에 모바일 헬스케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를 보시면 전 세계로 402억 달러의 그런 규모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3억 달러에 미치느냐?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의료 데이터 통합 관리 전략 부재, 그리고 가치 중심화의 상용화. 그러니까 모바일 헬스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도록 기능해서는 안 돼. 이라고 2014년도에 세계의사회가 발표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간접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서비스 측면 기능에서도 지금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헬스케어 상품들이 추적 기능을 활용한 피트니스 분야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자 안전, 데이터 보호, 보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발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헬스케어가 그 미국에서 성공했었던 웰닥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혹시 웰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당뇨병에는 1형 당뇨, 2형 당뇨, 그리고 뭐 임산부 당뇨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천적인 질환,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고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의 그런 성인들에게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당뇨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모바일 헬스케어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 웰닥이라는 거는 2형 만성 당뇨 환자들의 커뮤니티 서비스예요.
근데 이 커뮤니티 서비스는 아무나 가입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병원에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것도 약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형 만성 당뇨를 겪고 있는 환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약 투여 시간을 알람 서비스로 해주고, 투여 방법, 그리고 식단을 조정해주는 등 이런 서비스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데, 가장 그 웰닥이 유명한 이유가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서비스이기도 해서 가장 유명해졌는데, 미국에서 대표적 성공 케이스인 웰닥이 왜 우리나라 시장에는 적합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SKT와 서울대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에서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단 중국에서 말이에요. 왜 중국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 서비스들이 국내의 경우에는 의료정보 관련 제약사항들이 많아서 국내 의료법 위법 논란의 요지 때문에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웰닥과 비슷한 서비스로 당뇨관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벤티스사에서 심장 모니터링 장비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진출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는 EMR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각 병원마다 프로그램 사용 방식, 그리고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제약, 그리고 국내 표준 규격의 부재로 EMR 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정보를 임의로 노출해서는 안 되면 보안의식, 그리고 의료기관의 전산보안 상태가 아주 취약하다는 약점으로 EMR 도입이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약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공유되지 않는 의료정보, 그리고 불명확한 의료기기의 범위,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의료정보의 익명화 기준 미비.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당시에 익명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보 제공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익명화를 했을 때 연구 목적이라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적 제도가 익명화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그런 법적 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의 헬스, 그러니까 모바일 헬스케어의 그런 시장에 많은 제동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나요? 그 토끼와 거북이가 처음에 경주를 하게 되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는데, 혹시 토끼와 거북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기게 되죠? 원작은 거북이. 네, 거북이가 이기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그 경주를 하게 되죠. 근데 토끼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주를 하다가 저 뒤에 있는 거북이를 보고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약간 잠에 들게 되는데, 잠에 들어서 토끼가 잠자는 동안에 거북이는 느리고 꾸준하게 기어가서 결국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게 되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혹시 교훈, 조상현 사모님. 자만하지 말자. 네,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거북이 입장에서는 느리고 꾸준함은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끼가 너무 분한 거예요. 경기에서 져서. 아니, 내가 왜 졌지? 잘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나무 그늘에서 너무 자만을 하고 너무 나태했구나. 내가 잠을 자버렸구나. 너, 거북이, 나랑 다시 한번 붙자. 그래서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를 하는데, 토끼는 쉬지 않고 꾸준하게 달려서 결승전에 먼저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는 당연히 토끼가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또 뭘까요? 빠르고 꾸준한 것은
빠르고 일관성 있는 행동은 느리고 꾸준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또 졌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서 토끼야, 너 다시 나랑 한번 경주를 하자. 그래서 토끼는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 경기장을 바꿔서 하자. 그래서 그 레일이 있는데 그 경기장 중간에 호숫가가 있는 그런 경기장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거북이가 이겼겠죠. 호숫가에서 도달한 토끼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거북이는 유유히 헤엄을 쳐서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또 뭘까요? 네? 게임의 룰을 바꿔요. 예, 비슷한데요. 개인의 핵심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토끼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졌어요. 너무 또 분해요. 근데 3번이나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은 이미 친해졌는데 그러면 각자 맨 마지막 경기가 나는 좋았어. 그러니 우리 한번 팀을 이뤄서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같은 경기장에서 호수가가 있는 경기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됩니다. 단 팀을 이루어서 말이죠. 팀을 이루어서 달리게 되는데 평지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뛰고 호숫가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업고 헤엄쳐서 같이 동시에 결승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협업을 통한 그런 상대방과의 협업을 통해서 나의 시너지를 더 발생시키고 만족감과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동영상 보시고요. 4분짜리니까 짤막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Once upon a time, a turtle and a rabbit had an argument about who was faster. They decided to settle the argument with a race. The turtle and the rabbit both agreed on a route and started off the race. The rabbit shot ahead and ran briskly for some time. Then, seeing he was far ahead of the turtle, he thought he'd sit under a tree for some time and relax before continuing the race. He sat under the tree and soon fell asleep. The turtle, plodding on, overtook him and soon finished the race. Emerging as the undisputed champ, the rabbit woke up and realized that he'd lost the race. The moral of the story is that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This is the version of the story that we've all grown up with. But our version of the story continues. The rabbit was disappointed at losing the race, and he did some thinking. He realized that he'd lost the race only because he had been overconfident, careless, and lax. If he had not taken things for granted, there's no way the turtle could have beaten him. So, he challenged the turtle to another race. The turtle agreed. This time, the rabbit went all out and ran without stopping from start to finish. He won by several miles. The moral of the story: fast and consistent will always beat the slow and steady. It's good to be slow and steady, but it's better to be fast and reliable. The story doesn't end here. The turtle did some thinking this time and realized that there's no way he could beat the rabbit in a race the way it was currently formatted. He thought for a while and then challenged the rabbit to another race, but on a slightly different route. The rabbit agreed. The turtle and rabbit started off. In keeping with his self-made commitment to be consistently fast, the rabbit took off and ran at top speed until he came to a broad river. The finishing line was a couple of kilometer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The rabbit sat there, wondering what to do. In the meantime, the turtle trundled along, got into the river, swam to the opposite bank, continued walking, and finished the race. The moral of the story: first, identify your core competency, and then change the playing field to suit your core competency. The story still hasn't ended. The turtle and rabbit by this time had become pretty good friends, and they did some
satisfaction than they felt earlier. The moral of the story? It's good to be individually brilliant and to have strong core competencies, but unless you're able to work in a team and harness each other's core competencies, you'll always perform below par because there will always be situations at which you'll do poorly and someone else does well. Teamwork is mainly about situational leadership, letting the person with the relevant core competency for a situation take leadership. And that is the end of the story. 재밌게 보셨나요? 외국의 수많은 성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때를 분명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따라서 의료가 IT를, 의료가 IT를, IT가 의료를 얻고 뛰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